네, 안녕하세요. LA 라이프톡의 손 대표. 손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스크, 아베노 마스크,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저희가 예전에 좀 간략하게 다룬 적은 있는데 지금도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베노 마스크인지 아베노 네. 마스크인지 논란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본에서는 지금 받았다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기 닦을 정도, 변기 화장실에서 쓸 정도 쓸만하다. 네. 근데 5겹이라 작지만 엄청나게 두껍다. 음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고요. 네. 이거 지금 빨고 나니까, 세탁을 하고 나니까 너무 많이 줄어서 더 작아지면 안 대로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지금 이건 일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안대로 써야 되겠다. 네, 사실 안 대로. 네, 아베 총리가 이거 20번까지 빨아서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빨면 빨수록 줄어서 안대 크기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2개 주나 봐요. 눈이 2개잖아요. 그렇군요. 네, 게다가 흥미로운 거는 네, 바이러스를 얼마나 막아주는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1도 바이러스를 막아주지 못했다는 그 결과가 있대요. 5겹이나 했는데요. 네, 야, 1도 막아주지 못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받은 것 중에는 뭐 곰팡이 핀 것도 있고 뭐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거기에다가 이제는 돈을 빼돌렸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 마스크 관련된 비용, 그 4번째 납품하는 업체가 유령회사라는 것이 지금 밝혀져서, 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처음에 이제 뉴스 보도된 거는 3개 회사가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번에 최근에 4번째 회사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한쪽에서는, 이 회사는 유령회사가 아니라 수입 전문회사라 공장을 갔을 때, 뭐 회사를 갔을 때 마스크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일본에 사신 분이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 회사는 주소지만 있고 아무런 활동도 없고 실체도 없는 페이퍼 회사다, 유령 회사다. 그래서 정치 자금, 선거 비용을 빼돌리기 위한 회사다. 야, 이 정도면 야쿠자 조직이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 그 발주 금액을 보면은 애초에 이제 466억 엔이 투입이 됐는데 이 가운데서 128억 엔이 각 가구에 마스크를 배달하는데 운송료가 들잖아요. 운송료로 그렇죠. 산유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388억 엔이 남는데 이 기업의 다른 기업의 세 곳이 받은 발주금이 모두 합해서 90억 엔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247억 엔이 비는데 이 돈은 마지막 4번째 회사가 가져간 건가? 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굳이 배달을 해줘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순서대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동사무소 이런 데 찾아가서, 가서 네, 예, 지급을 받았는데 했는데, 네, 그거가 일본의 우체국 산업은 지금 민영화돼 있대요. 어, 그래서 이 우체국 산업이 고이즈미 정권 때부터 정치 자금줄로 생각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체국 총재는 수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총재가 된대요. 이거 뭐, 좀 더 음모가 있네요, 이거는. 예, 그래서 운송료로 사용이 됐던 128억에는 우체국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돈은 수상에 가장 측근에게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지라고 퀘션 마크를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아베 정권의 정치 자금 혹은 뭐 측근, 내 사람 네. 챙기기, 뭐 이럴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음해라 그러면은 아베는 굉장히 억울한 거고, 그렇죠. 사실이라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아,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빠찡코 얘기는 참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모든 빠찡코는 휴업을 해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답니다. 음, 그래서 그래도 이제 휴업을 하지 않으니까 이 빠찡코가 왜 또 중요하느냐면은 빠찡코 산업은 제일동포들이 대부분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이거 타겟을 제일동포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특별히 빠찡코를 콕 집어가지고 모두 영업을 중지하라라고 선언을 한 거죠, 정부에서. 물론 아,
강제성은 없는데 네. 그래서 빠친코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난하면서 고생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운영을 음, 하기 때문에요. 일본 정부가 법적인 근거 없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영업을 해왔죠. 네. 그랬더니 일본의 코로나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니시무라 야스토시 재정부 장관인데요. 이 재정부 네. 장관이 그러면 영업을 중단하지 않는 그런 업소 이름을 모두 밝히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밝혔어요. 이거 뭐 좋은 홍보 효과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형외과 다카스 클리닉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네네. 다카스 클리닉의 원장이 다카스 카츠야가 원장님인데 이 원장님이 와 이거 빠친코 홍보 효과 제대로 됐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웃음이 난 거죠. 이거 좀 엉뚱한 짓을 했네요. 엉뚱한 일을 한 게, 네. 휴업하라고 선언했는데 강제성은 없었어요. 근데 중단하지 않으면 업소 이름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홍보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빠친코만 문 여나 음식점도 문 열고 미용실도 문 열고 뭐 여러 가게들이 다 영업을 하는데 왜 굳이 빠친코만 꼭 집어가지고 휴업을 하라고 하냐 그거 형편에 안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효과가 되면서 사람들이 빠친코로 더 많이 몰리니까 니시무라 장관이 그러면 아예 법을 바꿔가지고 아, 실제로 폐업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건 너무 나갔다 너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아, 자, 이게 빠친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빠친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행성 놀이라기보다는 일본에서는 거의 국민 오락 쪽에 가깝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빠친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은 문을 열고 환기를 굉장히 잘 시키고요. 사람이 이제 바뀌게 되면 그 기계 앞에 앉는 사람이 바뀌게 되면 바로 소독을 하고요. 음, 마스크가 없으면 못 들어오게 하는데 마스크 일본에서 지금 현재 구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가 없으면 그 빠친코 업체에서 마스크를 준대요. 아, 그리고 기계와 기계 사이 거리 간격도 아주 잘 두고 있고 지금 현재 그 확진자들 보면은 다른 뭐 음식점이니 다른 그 영업장에서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빠친코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 그만큼 방역을 잘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네요. 이 국민 오락실이라고 그런 개념이던데, 도박장하고 좀 느낌이 다르다 했잖아요. 맞아. 우리 어렸을 때 다녔던 오락실 있잖아요. 지금도 네. 한국에 있겠지만 그런 오락실 개념인 거죠. 네. 네, 어른을 위한 오락실? 그래서 주간 아사히가 그렇게 보도를 했대요. 아, 빠친코는 여전히 철저히 검역을 하고 있고 이거는 비대면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기계하고 만나고 있고 그래서 빠친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빠친코만 갖고 쌩 난리냐 이렇게 주간 아사히가 보도까지 했대요. 타겟을 삼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좀 다른 결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으네요. 제2의 관동 지진과 같은 그런 아, 여론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일본을 보면 참 네. 아직도 예전의 군국주의 그 아래에 아직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을 바꿔가지고 군대를 뭐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자위대인데, 네. 자위대를 넘어서서 아예 군대를 만들까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베 정권인데요. 사실 일본 극우파들은 일본은 1945년까지 그때가 정말 좋았다. 음, 그리고 극우파가 사실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식민지 만들고 막 여러 세계를 통치하려고 했잖아요. 네. 제국주의처럼. 네. 예.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지고 난 이후에는 중도 우파가 집권을 했고,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어요. 음,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극우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꾸준히 이제 지금 20년 가까이 되니까 극우주의가 극우 군국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막 그렇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일본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린 왜 일본 제국은 실패하였는가라는 책을 참고해 봤더니요. 네. 그 당시에도 태평양 전쟁에서의 어떤 패인은
음흠. 성공에 얽매여서 이제 혁신, 또 예를 들어서 패배를 했으면 거기서 실패의 요인을 찾고 그다음에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도 성공에 얽매여서 혁신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아직도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옛날의 예전의 영광에 예. 스스로 도취되어서 잘 변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완전 맞아요. 완전 맞아요. 그래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러려면 군사대국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혐한이 돼야 되는 거고,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거,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도요,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일본이 이기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뭐 일본 사람만 죽었나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얼마나 많은 아시안 사람들이 일본 군인으로 내몰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네, 극우파가 이렇게 그 20년간 집권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네. 지금 이 태평양 전쟁의 어떤 실패했던 그 원인에 그런 성향들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정확한 출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베 정부에서 홍보비로 200억 엔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200억 엔이면 한국 돈으로는 2천억 원? 와우. 예. 근데 이 돈의 많은 용도가요. 아베 정권의 비판적인 말을 하는 여론이나 사람들을 입막음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뭐 옛날에 군사정권 이럴 때는 하던 거 아니었나요? 오, 그러니까요. 이야, 이거 무섭네요, 이거.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베가 좀 굉장히 위험한 게요. 네. 일본에서는 그 아베 자민당 쪽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하려면은 일본의 극우파가 뒤에서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커넥이 아주 단단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뭐 선거 자금도 뭐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현재 극우파에서 아베 가지고는 지금 자민당이 그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베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일본에 야쿠다 나오키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극우 소설가인데 이 사람은 NHK 경영위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느냐면은 일본의 강제징용은 없었어. 그리고 군대 위안부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런 말을 뭐 그냥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일본 전철에 그 한국말로 된 안내문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안내문, 한글로 된 안내문을 보면은 구역질이 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막 논란이 됐었거든요. 참 굉장히 좀 그렇네요, 예, 이분. 강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난 2월 말에 아베하고 회식을 했대요.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들어오지 말라고 입국 금지 정책을 했어요. 그때 이거는 뭐 외무 상황이나 이런 그 외교부 쪽하고 아무런 의논 없이 뜬금없이 발표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소설가 야쿠다 나오키라는 사람이 최근에 언론에 아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사인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일리 신조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요. 일본의 네. 자민당의 기관지 같은 굉장히 극우 쪽에 있는 언론인데요. 요즘 아베는 안 된다. 아베가 있으면 자민당 정권이 위험하다라는 논조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고요. 이제 뭐 자기 식구들이 이제 존중을 안 해주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베가 조금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있는데 이 관방장관은 한국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일본 정부의 많은 정책을 결정한대요. 네. 그래서 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하고도 좀 찌걱찌걱한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상황 보니까 굉장히 좀 웃겨요. 되게 웃겨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예요? 네, 이게 좀 새로운 연호를 예. 일본에서 레이와라는 연호를 발표를 했는데
아, 왜냐하면 지난해 그 왕이 바뀌었잖아요. 예, 왕이 예, 바뀌었죠. 왕이 바뀌면서 연호가 바뀌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연호를 발표하는데 2019년 4월 1일 11시 40분에 예. 이 스가 요시히데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연호가 레이와로 바뀐다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예. 한 25분 뒤에 예. 또 아베 신조가 예. 기자회견을 해서 그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준 거죠. 네. 다시 한번 발표를 해준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왜 너가 얘기해서? 그 보통의 경우라면 아마 그냥 네. 넘어가죠. 그 해당 장관이 발표를 했으면. 그렇죠. 이런 좀 유치한 모습을 보인 거는 아무래도 입지가 불안불안하니까 내가 네. 해야 돼라고 한 번을 더 한 것 같아요. 되게 좀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 스가 장관이 선빵을 날린 거네요,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는 삐진 거네요. 삐진 거죠. 뭐 먼저 하라고 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내가 해야지 하고 했을 수 있잖아요. 네. 너가 아. 하면 어떻게 이제 삐진 거죠? 그거 내가 한 번 더 해. 뭐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아하, 그래서 일본의 여러 언론 매체에서요, 아베가 질투했다, 아베가 질투심이 많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완전 사실이네요. 그런가 봐요. 완전 창피한 거죠, 이거. 아, 네. 아,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일본의 중요한 정책 회의를 할 때요, 스가 장관을 안 불렀다고 해요. 더 쪼잔하네요. 더 쪼잔합니다. 그래서 2월 말에 휴교령 내린 거, 그 다음에 뭐 중국, 한국, 노비자 정책을 철회하고 입국 금지 결정 내린 거, 스가 관방장관이랑 같이 한 게 아니고 아베 혼자 한 결정이라는 말이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랬는지. 그럼 스가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도 뭐 좀 불편하겠네요, 많이. 엄청 불편하겠죠. 그 재미있는 거는 스가 관방장관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요.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베 총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 날 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기 들어요. 참 일본 이야기는 할 때마다 왜 이렇게 괴리감이 점점 해가 갈수록 커지는지 때문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이게 흐르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 네, 계속 고여가고 자신의 성을 계속 쌓아가서 이렇게 점점 고립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저는. 네, 맞습니다. 참, 일본에서는 우리 미국처럼 우리 1200불씩 국민 한 사람당 나눠줬는데, 일본에서도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일본에서는요, 1인당 10만 엔을 지급을 했고요. 10만 엔. 네, 저희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 또 친절하게 또 한국어로도, 한국어로도요? 네, 한국어로도 특별 정액 지급금 안내라고 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마이넘버 카드를 통해서 지금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네. 제가 한번 강조하는 이유 아시겠죠? 네, 우편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중에서도 단기 체류자, 불법 체류자는 주민 기본 대장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지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에게도 주민 대장에만 기록돼 있다면 외국인에게도 지급했어요. 오호, 왜 그랬을까나? 그럴 아베가 아닌데 뒤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을 못하니까 이런 걸 좀 줘야죠. 입막음을 해주지 않을까. 입막음. 네, 입막음. 그렇더라네요. 네. 아베 정권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또 방사능 오염물질 때문에 엄청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왜 태풍 왔을 때 그 방사능 오염물질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놨던 거. 네. 그거 빗물에 쓸려 내려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거의 방치했다. 일부러 쓸려 내려가도록. 그런 말도 있죠.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 이 마이넘버 카드에는 또 뭐 혹시 뭐 아베노의 사인이 또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좀 찾아보고 싶네요, 갑자기.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베노 데뷔카드, 아베노 카드?
그렇죠. 뭐 이렇게 아베노 되면 마이카도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마스크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으니까요, 사실. 그럼요. 아베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용을 하고 싶겠죠. 그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베노 마스크가 된 거잖아요. 마스크를 볼 때마다 그렇죠. 사람들 이렇게 각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기자회견이나 인터뷰할 때 꼭 그 마스크 쓰고 나오잖아요. 일부러 조금 이렇게 좀 어수룩하게 착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사이즈가 작아서, 크기가 네. 작아서 되게 좀 재밌게 웃기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롱을 하면서도 아베노 마스크는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걸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 오늘은 일본과 또 일본의 아베 정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가깝고도 먼 일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일본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멀어져가는. 네, 지금까지 LA 라이프 손지아 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